지금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 아직까지도 실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부에서 이제 뭐 다음 정부의 경호팀도 내가 꾸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누가요? 김성훈 차장이? 네, 내부에 들려오는 이야기니까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닌데 네. 이 전횡을 계속 일삼고 있다.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그렇다라는 것이 경호처 내부의 이제 불만인데요.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한 400여 명이 연판장에 서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김성훈 사퇴해야 한다. 경호처를 사병 집단이라고 오명을 씌웠다. 우리가 지금 조직의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사람을 빨리 내쳐야 한다라는 취지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사 대상 아니에요?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경호처 직원은 이게 비서실처럼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늘공처럼 계속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권 따라 막 바뀌는 거 아니고. 그러니 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경호처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제보를 합니다. 당으로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네네. 경호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아마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쪽으로 과거 윤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과거 의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맥을 통해서 우리 좀 제발 살려달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빗발쳤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 김 처장 그때 구속이 안 되고 네. 다시 나왔을 때 아니 어떻게 겨우 어렵게 윤석열 구속되고 이 사람도 그럼 이제 정리가 되겠지. 우리 경호처를 더 이상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윤석열 김건희 사병 집단에서도 불명예로부터 또 벗어날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와서 누구 말 안 듣는 사람 해임해버리고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왔던 제보는 경호처 예산 중에 특활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부당하게 집행하라고 김성훈이 계속 압력을 넣는다. 제발 좀 막아달라. 그걸 집행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집행하는 데 동의를 했거나 돈을 꺼내준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되고 위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김성훈이 계속 인사권을 가지고 압박을 넣는다. 네. 이런 제보들이 많이 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했던 건 경호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멘붕, 아노미 누구한테도 신뢰를 주고 있지 않고 주변 내에서도 경호관들 사이에서도 서로 말을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 김성훈의 리더십이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실제로 대다수 경호관들이 김성훈의 치부, 즉 비리와 여러 가지 갑질에 대해서 투서도 많이 넣었습니다. 근행이 쌓여 있어요. 네. 켜켜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 리더십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을 끄집어 온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니네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고. 저는 사실 그 1차,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가장 위험 인물로 봤던 사람이 이광호 본부장이에요. 네네네. 이 양반이 정말 좀 뭐 어떤 일을 저지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살아서 돌아온 마당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경호처의 정말 대다수 직원들을 얼굴 볼 면목이 없죠. 우리 사회가 우리 법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정의가 살아있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네. 사실 경호처는 그렇게 뭐 정치적인 뭐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경호처는. 원래 경호처는 그림자 조직이에요. 나선 적이 없어요. 다만 군부 독재 시절 박정희 정권 때나 차지철 같은 사람이 나서서 정권을 행사했죠. 네. 완전히 그 시절로 되돌아간 거예요. 지금 김성훈은.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게 욕설도 서슴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간부들을 겨냥해 위협적인 말을 하고 일주일간 경호 업무에서 배제한 내용도 구속영장에 담겼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모습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강하게 막아섰던 1차 때와 달리 텅 빈 차량을 넘어 수월하게 관저로 진입합니다. 김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 체포 당일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새벽 5시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차벽 설치를 지시받은 수행경호부장이 응답하지 않자 애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이 상황을 김 차장에게 전했습니다. 구속영장엔 김 차장이 수행경호부장을 직접 찾아가 욕설과 함께 빨리 나가서 투입해라는 지시를 하고 다시 욕설을 하면서 차 대라는데 안 되냐는 말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경호부장의 수행경호과장도 직원들이 따르지 않는다며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됐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직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명령 거부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습니다. 이 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근무 중이던 수행경호부장에게 너 임무 배제야라고 말한 뒤 수행경호과장과 함께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가량 경호 업무에서 빠졌습니다. 이 본부장에게 보고를 받은 김 차장은 잘했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 측은 경호처의 직무배제 형태의 인사조치가 존재하지 않고 잠시 사무실 대기를 시켰을 뿐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실세들이 자리를 지키는 동안 계엄 당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의 CCTV 영상들이 차례로 지워지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사퇴 연판장까지 돌렸지만 김 차장 등은 아랑곳 않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 돌연 삼청동 안가로 이동해 경찰청장들을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립니다. 누구와 상의 끝에 갑자기 D-Day로 결정했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후 장관들을 용산으로 불러들였는데 제대로 된 국무회의의 형식을 갖췄는지도 앞으로 내란 혐의를 가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계엄 이튿날 이완규 법제처장 등 4명만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안가 회동에 윤 전 대통령이 참석했는지는 2차 계엄 모의설 등과 관련해 꼭 확인돼야 할 부분입니다. 모두 대통령실과 안가의 CCTV 영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들 영상이 이미 지워진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호처의 CCTV 영상은 3개월만 보관하고 덮어쓰기 방식으로 지워진다며 이미 계엄 국면 영상들도 차례로 지워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친윤파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이 3개월 지나며 벌어진 일입니다. 한 포렌식 전문가는 JTBC에 덮어쓰기가 됐다면 영상을 완전히 복원하긴 힘들지만 간혹 이미지 조각들이 남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미지라도 복원 가능한지 여부는 실제로 서버를 봐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간부들이 서명한 사퇴 촉구 연판장에도 김성훈 차장 등 친윤 지휘부는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 750여 명 중 400명 정도가 서명할 것으로 안다며 특정직 직원 등 전체 구성원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장 등은 최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시킨 일이었다는 논리까지 내세워 책임을 피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